자, 이번에는 JSP 내부 객체, 방금 봤던 아웃과 같은 내부 객체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요. 자, 개발자가 객체를 우리가 생성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객체가 내부 객체이다. 그래서 JSP에서 제공되는 내부 객체는 전부 다 통캣이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통캣이 제공을 해주면서 이 JSP 컨테이너에 의해서 서블릿, 즉 자바 파일로 변환되면서 자동으로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웹 컨테이너에 의해서 자동으로 구현되고 임포트나 우리가 객체를 선언을 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그래서 입출력 객체는 자, 리퀘스트 요청 처리 객체다, 그죠? 그리고 리스판스 응답 처리 객체다, 그죠? 그리고 아웃 우리 방금 했죠, 출력 객체입니다. 그리고 서블릿 객체 중에서는 이제 페이지와 컴피그가 있고요. 그리고 세션, 그리고 예외 이렇게 존재하고 쿠키도 있을 건데 쿠키는 여기에 내가 안 적어놨나? 여튼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언을 하고 값을 주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이거는 통캣 컨테이너가 알아서 우리가 이걸 쓰면 알아서 얘네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리퀘스트 리스판스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아웃은 방금 해봤듯이 JSP 페이지에서 결과를 출력을 하는 거고, 세션은 연결 객체다, 그죠? 맞나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랑 연결해주는 그러한 세션 정보를 나중에 저장을 하는데, 이것도 따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뒤에 가서.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웹 프로젝트를 만들면 가장 큰 범위가 웹 프로젝트죠. 맞잖아? 네, 그게 바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객체입니다. 얘는 컨텍스트, 즉 프로젝트 정보를 들고 있는 건 놈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페이지 컨텍스트는 JSP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라는 요 놈은 자바랭에 이제 있기 때문에 얘는 JSP의 서블릿에 인스턴스를 저장을 하는 거고요. 잘 쓸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자, 그리고 컨피그는 우리가 서블릿 컨피그 뭡니까 이거? 서블릿 컨피그 인터페이스 안에서 우리가 어제 배웠다, 그죠? 뭐 배웠는데 여기 안에서 뭐 있었는데? 이 인터페이스 안에는 뭐가 있었는데요? 어떤 추상 메서드들이 있었는데? 어제 안 했나요? 에? 우리 어제 이거 했잖아. 어디 갔나요? 뭐 저장한다 그랬어요? 에? 오호. 어디 갔나? 컨피그. init 파람하고 서블릿 컨피그. 여기에 서블릿 컨피그에 우리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get init parameter. 그리고 이게 이제 컨텍스트, 서블릿 컨텍스트를 통해서 얻어내면 다중으로 공통적으로 수용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this.init parameter 이렇게 얻어내면 뭐예요? 이 특정 페이지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가 들고 있는 게 바로 이게 뭐예요? 서블릿 컨텍스트잖아요. 서블릿 컨피그잖아요. 그죠? 예. 잊어버리지 맙시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ception. 여기에도 우리가 exception이라는 객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xception은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404 에러라든지 아니면 500 에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404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는 에러 코드고요. 500은 페이지 내에서 뭔가 처리하다가 에러 터졌을 때 발생하는 게 바로 5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하면 이런 경우가 되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 두 개, 뭐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 어디 갔습니까? 헬로 여기 말고요. 자, login.html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로그인으로 이동하지 않고 만약에 로그인 1으로 간다고 칩시다. 이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어쩌고 저쩌고 로그인하면 404가 떠버리죠. 이거는 페이지 못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뭐 가지고 갈 수 이런 경우가 되겠죠. 뭐 우리가 여기에서 밸류 값을 이렇게 저장하지 아니하고 이것만 뜨겠어. 그죠? 이것만 뭐 아니면 이것만 이렇게 내가 했단 말이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에러 나요. 그죠? 예. 네, 한번 봅니다.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어. 뭐 나오겠지 알고. HTML 파일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리프레시 해야죠. 뒤로 갔다가 뒤로 가서 리프레시 해야 되는구나. H라네. 이제 됐다 이거? 리프레시 하고 뭐 나오고 있구나. 아닌데 여기서 유저 아이디를 이거 랭스로 유저 PW 유저 아이디 여기서 에러가 나야 되는데 왜 에러가 안 날까? 희한하네. 왜 안 날까요? 그러면 뭘로 해보지? 이거 하면 되겠다. 자,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무조건 에러가 날 수밖에 없죠. 자, int j는 100 나누기 0을 내버렸어. 에러 난다 그죠? 0으로 나눌 수 없잖아. 네. 아닌가요? 그래서 하면 이렇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맞나요? 네. 이건 무슨 에러인데? 500 에러잖아요.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는 보면 알아.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콘솔 창을 쭉 드래그해서 여기서 보면 바이지어로 이렇게 발생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사용자들이 이러한 페이지 보면 짱나죠. 맞잖아. 모르는데 뭔 개소리고 이거 하면서 안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exception 객체를 나중에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어디 갔노?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예외 페이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is error 페이지를 true 이렇게 속성을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404가 터지든 500이 터지든 우리가 두 개의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뜨면 아주 예쁘장하게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한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리 했어요. 왜 모르는 거 있어요? 없죠?
있냐고 묻잖아. 예.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바 코드 기술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선언부가 아니고 스크립트 리시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은 요까지는 지금 스크립트 리시고 요거는 HTML 코드고 요거는 다시 뭡니까? 자바 코드입니다. 맞죠? 예,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스 보기를 하면 어떻게 돼? 값만 이렇게 찍히고 BR 태그 나오지만은 이런 것도 안 나온다. 그죠? 예. 됐나요? 예, 그래서 소스 보기 하면 스크립트 리스를 이용을 해서 자바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웹브라우저 상에서 소스 보기를 하면 당연히 HTML 코드가 보이는 거죠. 맞나요? 예. 이런 코드들 현업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웹 프로그래머 가시는 분들 나중에 보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클러레이션이 왔어요. 그래서 디클러레이션 이미 설명했지만, 자, 이렇게 느낌표가 붙어요. 느낌표가 붙어서 얘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메서드도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호출해 가지고 가져다 쓸 수가 있다라는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건데, 단 이거는 전역의 의미로 사용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표현식. 자, 여기 봅니다. 선언했다,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했고, 메서드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expression 뒤에 세미콜론이 붙었나요? 안 붙었죠? 예. 그래서 JSP 페이지 내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값 또는 메서드 호출 결과값을 출력하게끔 사용된다. 결과값은 스트링 타입이며 세미콜론을 절대 사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거 머리가 좀 그래도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말고 이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바디 태그 있고 BR 태그 있고 또 뭐 H1 태그 있고 뭐 있고 이래 되죠. 그죠? 근데 그 안에다가 자바 코드 한다고 스크립트 리 떡 넣어놨다. 그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것도 코드의 분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맞죠? 안 그래요? 지금이야 우리가 JSP 초반이니까 이렇게 제가 뭐 이거 많이 쓴다라고 하지만 조그만 거야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혼잡을 가져다 주고 이 JSP 파일을 우리가 제건 파일을 하게 되면 역시 얘도 클래스 파일로 다시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안 그랬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걸 대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JSTL이라는 태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거는 자바 코드가 들어가지 않고도요. 태그로 다 잡아 적힐 수가 있어요. 아울러 EL Expression Language라는 것도 있는데요. 나중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줬어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는 이런 형태로도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객체다. 객체야. 그러면 멤버 제가 그걸 안 했군요. 달러를 안 붙였군요. 달러 이렇게 해서 멤버 id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자바의 익스프레션 이거 JSP
기본 태그 사용하지 않고 EL 태그를 이렇게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어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C 해서 여기다가 아웃 합니다. 그리고 나서 value 이렇게 바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바 코드가 없어도 되죠. 알겠습니까? 예, 나중에 요건 한번 봅시다. 일단 알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하나 마치도록 하죠. 이제